관악구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탈북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며 주위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소득이 없었지만 기초수급 등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탈북민 복지 지원이 한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고 관련 법 개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면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탈북 여성 한모 씨가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달 31일.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생전에 한 씨는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며 주변과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세대수가 엄청 많은데 몰라요 그래요. 옆집에도 몰라요. 여기 사람 말만 들었지 몰라요. 문제는 한 씨가 별다른 소득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기초수급 등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동 양육수당을 합쳐 월 20만 원을 받다가 그마저도 올 3월부터는 연령 제한으로 아동수당이 끊기게 된 겁니다. 관악구는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 신청기간 운영 등 대상자 발굴 업무량이 폭증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13,000명 중 약 7,000명이 자동화 기능으로 넘어갔기에 그분이 절대적으로 나 어렵다든지 또 주변에서 이분 좀 도와달라든지 호소를 했다면 우리가 적극 대응했을 텐데. 이번 사건으로 초기 정착에만 집중된 탈북민 지원 정책도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보통 탈북민의 경우 입국 후 5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끝나고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 씨처럼 입국 5년이 지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면 파악은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관악구에만 360명의 탈북민이 정착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는 입국 후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법상 5년간 저희가 보호를 하고요. 거주 보호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동등하게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주변에 호소하거나 했으면은 긴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이미 전에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이렇게 꽁꽁 숨겨가지고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조금 좀 더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극빈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한 씨 모자를 비켜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이미 마련된 정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숨진 한 씨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난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씨가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한 중국인 전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장에 앞서 증명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긴급 콜센터를 더 확충하겠다, 늘리겠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도의 엄격한 장벽이 안 바뀌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찾아가기만 한다고 전달 체계를 바꾸기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는 거죠.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잡히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도 포함시켜 부랴부랴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도 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출발선 자체가 다른 탈북민. 지속적인 사회통합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사회관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 뉴스 최면입니다.